컸습니다. 한국이 사막에 강을 만들겠다고? 6개월도 못 버틸 거다. 그런데 6년 뒤, 그 코웃음은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오늘은 그 침묵의 이야기입니다. 강대국들이 손사래를 친 자리에 왜 하필 한국이 앉게 됐는지, 그리고 그 물길이 지금 2026년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나라가 어떤 곳인지부터 감을 잡으셔야 합니다. 리비아는 우리 남한 면적의 17배가 넘습니다. 그런데 그 광활한 땅 어디를 뒤져도 1년 내내 흐르는 강이 단 하나도 없어요. 우리로 치면 한강도, 낙동강도, 섬진강도 없는 나라라고 상상해보세요. 수도꼭지를 틀면 뭐가 나올까요?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사하라 사막이고 해안 도시 몇 곳을 빼면 1년에 비구경 한번 못하는 지역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럼 리비아 사람들은 뭘 마시고 살았을까요? 답은 좀 아이러니합니다. 바닷물을 끓여 소금기를 빼내는 담수화 시설에 매달렸어요. 석유를 태워서 물을 만들어 마신 겁니다. 석유 팔아번 돈을, 그 석유를 태워 만든 물로 도로 바꿔 마시는 살림. 그것도 겨우 마실 물만 됐지 농사는 꿈도 못 꿨죠. 이 구조가 언제까지 버틸 수 있었을까요? 리비아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시한폭탄을 안고 사는 나라였던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나라 땅 밑에는 어마어마한 물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발견은 순전히 우연이었어요. 1953년 리비아 남부 사막에서 석유 탐사 중에 석유 대신 엉뚱한 게 나왔습니다. 맑은 물이었어요. 탐사팀은 처음엔 실망했다고 해요. 그런데 조사를 이어가면서 이들이 발견한 게 뭔지 깨닫자 표정이 바뀝니다. 누비안 사암 대수층, 아프리카 북동부 지하에 잠겨있는 세계 최대급 화석수 저장고였습니다. 여기서 화석수라는 말, 좀 낯설죠? 말 그대로 화석처럼 갇혀버린 물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드릴게요. 아주 오래된 통장 하나를 상상해보세요. 누군가 만년 전에 큰 돈을 넣어두고 사라졌습니다. 이자는 한 푼도 안 붙어요. 게다가 이 통장은 입금 기능 자체가 막혀 있습니다. 지금 하늘에서 비가 아무리 쏟아져도 잔고는 1원도 안 늘어나요.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 꺼내 쓰는 것 뿐입니다. 쓰는 만큼 줄고 바닥이 나면 그걸로 끝이에요. 리비아 지하의 물이 딱 이런 물이었습니다. 이 물의 정체는 더 놀랍습니다. 마지막 빙하기 무렵, 그러니까 약 만년 전, 사하라는 지금 같은 모래 벌판이 아니었어요. 강이 흐르고 호수가 있고 초원이 펼쳐진 땅이었죠. 그 시절 하늘에서 내린 빗물이 사암층 속으로 스며들었고 기후가 바뀌면서 그대로 지하에 갇혀버린 겁니다. 지금 리비아 사람들이 마실 물은 메머드가 걸어다니던 시대의 빗물인 셈이에요. 문제는 이 물이 사람 사는 곳에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지도를 다시 펴보세요. 물은 남쪽 사막 한복판 지하 500m 아래에 잠겨 있었고 사람은 전부 북쪽 지중해 연안에 다닥다닥 붙어 살았어요. 둘 사이 거리요? 짧게는 수백 킬로미터, 길게는 1000킬로미터가 넘습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를 물이 스스로 걸어 올라올 리는 없잖아요. 그래서 관을 묻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관이 또 보통 물건이 아니었어요. 지름 4m, 길이 7.5m짜리 콘크리트 관 하나의 무게가 75톤. 어른이 안에 들어가 우산 펴고 걸어 다닐 수 있는 굵기고 무게로 치면 아프리카 코끼리 12마리를 얹은 수준입니다. 이걸 한두 개 옮기는 게 아닙니다. 사막 수천 킬로미터를 따라 줄줄이 이어 묻어야 했어요. 최종 계획상 총 연장이 무려 4000킬로미터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땅속에 물이 있다는 사실은 1953년부터 알려져 있었어요. 30년 동안 숨겨졌던 비밀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왜 그 30년 동안 아무도 이 물에 손대지 못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리비아에 없던 건 물이 아니었어요. 물을 꺼내 옮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석유가 터지면서 돈은 넘쳐났습니다. 1969년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카다피는 이 물을 국가의 운명으로 바꾸겠다고 선언했어요. 사막을 옥토로 바꾸겠다는 원대한 계획. 그리고 1983년 리비아 정부는 국제 입찰장을 엽니다. 세계 유수의 건설사 31곳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입찰 결과가 발표되던 날 업계 전체가 뒤집혔어요. 낙찰자가 미국도, 유럽도, 일본도 아니었거든요. 한국의 동아건설이었습니다. 당시 이 회사는 국내 재계 순위에서 상위권도 아니었어요. 해외 건설 경력도 중동 몇 개국 정도.
그런데 어떻게 세 개의 강자들을 다 제친 걸까요? 낙찰가는 무려 39억 달러. 1단계 공사 하나가 그 정도 규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이 궁금해하실 대목이 있죠. 세계 유수의 건설사들이 다 달려들고도 이건 미친 짓이라는 말이 나왔던 공사. 대체 뭐가 그렇게 어려웠을까요? 이 공사를 가로막고 있던 벽은 세 겹이었습니다. 첫 번째 벽은 물 자체의 성질이었어요. 땅속에 강이 콸콸 흐르고 있다고 상상하기 쉬운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사암층이 물을 머금고 있는 상태예요. 쉽게 말하면 땅속에 거대한 스펀지가 깔려 있는 겁니다. 그것도 흥건한 스펀지가 아니라 돌에 물기가 배어 있는 형태. 스펀지에서 물을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한 군데를 아무리 세게 눌러도 나오는 양은 뻔합니다. 넓게 여러 군데를 동시에 눌러야 하죠. 그래서 필요한 게 우물이었는데 그 깊이가 평균 500m였어요. 롯데월드타워를 통째로 뽑아서 땅에 거꾸로 박는다고 상상해보세요. 그런 우물을 1300개 이상 뚫어야 했습니다. 우물 하나 파는데 드는 돈에 1300을 곱해보시면 답이 나오죠. 두 번째 벽은 조건이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공사를 해야 한다는 조건이요. 잔치상을 남의 부엌에서 차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부엌에 있는 거라곤 물 한 통과 소금 한 줌뿐입니다. 쌀도, 고기도, 냄비도, 불 붙일 성냥까지 내가 다 싸들고 가야 해요. 그런데 그 부엌이 하필 며칠 걸리는 거리에 있다면? 뭐 하나 빠뜨리면 잔치가 통째로 멈춰버립니다. 리비아 현장이 딱 그랬어요. 그곳에서 구할 수 있는 자재는 모래, 자갈, 시멘트가 전부였습니다. 철근도, 장비 부품도, 심지어 인부들이 먹을 쌀까지 배에 실어 지중해를 건너야 했죠. 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75톤짜리 콘크리트 관을 한국에서 하나씩 실어 나를 방법이 없으니 사막에 공장부터 세워 직접 찍어내야 했어요. 세 번째 벽은 여기서 파생됩니다. 품질이었어요. 남이 만들어 납품하는 관이 아니라 내가 만든 관입니다. 그 관이 제대로 만들어졌다고 보증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뜻이에요. 게다가 이 관은 한번 묻고 나면 사막 모래 아래로 사라져버립니다. 나중에 물이 새면 어디서 새는지 찾는 것부터가 또 하나의 공사가 되죠. 1000km짜리 관에서 바늘구멍 하나를 어떻게 찾을 건가요? 그래서 도입한 게 일부러 괴롭히는 시험이었습니다. 새로 지은 다리를 개통하기 전에 모래 실은 트럭을 잔뜩 올려놓고 눌러보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평소 단일 무게보다 훨씬 무겁게 눌러서 안 무너지면 평소엔 안전한 거니까. 수로관에도 같은 방식을 썼습니다. 구간마다 물을 채우고 실제 사용할 압력의 몇 배로 밀어붙여 하루 이상 버티게 했어요. 평소보다 가혹하게 괴롭혀야 평소가 안전해진다는 발상입니다. 묻은 뒤에 파내는 것보다 미리 망가뜨려 보는 편이 훨씬 싸게 먹히거든요. 이 새벽이 무서웠던 진짜 이유는 이것들이 서로 얽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물이 흩어져 있으니 우물이 많아지고, 우물이 흩어지니 관이 길어지고, 관이 길어지는데 현지에 자재가 없으니 공장부터 세워야 하고, 그렇게 만든 관이라서 시험은 더 가혹해집니다. 하나를 풀면 다른 하나가 커지는 구조였어요. 당시 국제건설업계가 내린 결론은 불가능이었습니다. 기술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이 세 개를 한 판에서 동시에 감당할 수 있느냐, 거기서 다들 고개를 저은 거죠. 그런데 그 판에 뛰어든 회사가 실제로 어떻게 해냈는지 이제부터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공사는 1984년 1월에 시작됐습니다. 현장에서 가장 먼저 세운 건 굴착기가 아니었어요. 공장이었습니다. 왜 굴착기보다 공장이 앞이었을까요? 브레가라는 항구 도시에 관을 찍어내는 대형 제조 공장부터 지었어요. 사막 한복판에 공사판이 아니라 산업단지 하나를 세운 겁니다. 모래와 자갈, 시멘트는 그나마 현지에서 구할 수 있었으니까요. 결국 이 공사의 절반은 건설이 아니라 제조업이었던 셈이에요. 그렇게 만든 75톤짜리 관을 옮기려고 특수 트레일러를 동원했는데 한 대에 실을 수 있는 건 관 하나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트럭 수십 대가 줄지어 사막을 달렸어요. 안전을 위해 차와 차 사이 간격이 수백 미터, 행렬 길이가 서울에서 수원 근처까지 늘어설 정도였습니다. 맨 앞차가 현장에 도착해도 맨 뒷차는 아직 공장 마당을 벗어나지도 못했어요. 사막을 기어가는 기차 한 줄. 그 장면이 몇 년간 매일 반복됐습니다. 관을 오차 없이 하나하나 이어 붙여야 했습니다. 이 중 단 하나만 어긋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은 정직해서 가장 약한 곳부터 기어이 새어 나옵니다. 그래서 앞서 말한 가혹한 압력 시험을 구간마다 걸었고 미세한 누수라도 잡히면 이미 묻어놓은 관을 도로 파냈어요. 파내고 걷어내고 다시 묻고 다시 눌렀습니다.
사막 모래를 2번, 3번 퍼내는 일이 공정표 안에 처음부터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현장 환경은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여름 기온이 섭씨 50도까지 올라가는 사막이에요. 그늘에서도 50도인데 철제 장비 표면은 손도 못 댈 지경이었죠. 사막은 가만히 있어 주지도 않았습니다. 밤새 모래폭풍이 한번 지나가면 지형 자체가 바뀌어 버렸어요. 어제 파놓은 구간이 아침에 나가보면 모래에 덮여 사라져 있는 겁니다. 매일 밤 누군가가 공사장을 통째로 갈아엎고 가는 셈이었죠. 이런 곳에서 공사 기한을 지킨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게 7년을 기어간 끝에 1991년 8월 벵가지에서 1단계 통수식이 열립니다. 관 끝에서 물이 쏟아져 나왔어요. 50도의 열기 속으로 물 한 개가 피어올랐죠. 1단계 구간의 총연장은 약 1874km, 서울과 부산을 2번 왕복하고도 남는 거리의 관을 사막 아래에 통째로 묻어버린 겁니다. 더 놀라운 건 일정이었습니다. 세상이 불가능하다고 했던 이 공사가 예정보다 1년 4개월 앞당겨 끝났어요. 값을 깎으려고 3년을 끌었던 발주처 입장에선 예정에 없던 선물을 받은 셈이었죠. 그런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건 그저 대단한 공사 기록으로 정리됐을 겁니다. 진짜 반전은 지금부터거든요. 1단계 공사가 마무리에 접어들 무렵 리비아는 2단계 발주를 준비합니다. 이번엔 수도 트리폴리 쪽까지 이어질 대규모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판 분위기가 1983년과는 완전히 딴판이었습니다. 1단계 때 미친 짓이라며 코웃음 쳤던 그 공사에 이번엔 세계 건설사가 무려 72곳이나 몰려들었어요. 6년 만에 2배 이상 늘어난 겁니다. 불가능이 가능으로 증명되는 순간 그 시장은 노른자가 됩니다. 사업의 세계가 원래 그래요. 1단계를 해낸 회사니까 2단계는 더 유리했겠지 라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바로 이 판에서 동아건설은 밀리고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이야기로는 최종 이 파전 상대가 인도의 컨티넨탈이었어요. 동아가 36억 달러를 써낸 자리에 상대는 27억 달러를 제시했습니다. 차이가 9억 달러. 동아 견적의 4분의 3 수준이에요. 1단계를 해낸 회사라는 명함은 여기서 아무 힘도 없었어요. 공사 입찰은 결국 숫자로 붙는 싸움이니까요. 7년을 사막에서 갈아놓고 얻은 자리를 다음 판에서는 지키지 못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럼 이 회사는 여기서 그냥 밀려났을까요? 그 국면에서 등장한 게 1단계 구간의 시험 가동이었습니다. 1989년 카다피 혁명 20주년을 앞두고 리비아 정부가 예비 통수를 지시했어요. 정부 실세들이 저수지 앞에 말없이 서 있던 그날이죠. 잠시 뒤 수백 킬로미터를 달려온 물이 축구장만 한 저수조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출발해 어디를 지나온 물인지 이제 아시잖아요. 1년에 비 한 번 못 보던 주민들이 옷을 입은 채로 뛰어든 게 바로 그 물입니다. 그리고 이 폭포를 확인한 리비아 대수로 관리청이 정부 판단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전해집니다. 서류 위의 숫자와 눈앞에서 쏟아지는 물, 어느 쪽이 더 강했을까요? 1989년 8월, 리비아는 진행 중이던 국제 입찰을 뒤엎습니다. 그리고 8월 31일, 동아건설과 가조인이 이루어져요. 계약 금액은 무려 53억 1천만 달러였습니다. 여기서 숫자를 다시 보셔야 합니다. 동아가 입찰에서 불렀던 값이 36억 달러였죠. 값을 깎으려고 3년을 끌던 발주자가 그 회사가 부른 값보다 17억 달러를 더 얹어서 계약한 겁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지원자 수십 명을 면접에 불러놓고 서류를 비교하다가 한 사람이 실기하는 걸 보고는 면접을 통째로 취소해버린 셈이에요. 1단계 공사 자체가 실기시험이었던 겁니다. 그것도 7년짜리 실기시험이었죠. 여기까지가 흔히 아는 기적의 성공담입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엔 그늘도 있어요. 2단계 통수식은 1996년 트리폴리에서 열렸습니다. 카다피가 공개적으로 치하했다고 전해지죠. 사막을 옥토로 바꾸겠다던 오랜 꿈이 현실이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2008년 기네스 세계기록은 이 수로를 세계 최대 규모의 관계 프로젝트로 공식 인증합니다. 그런데 여기 서늘한 대목이 있어요. 그 이름을 만들어낸 그룹은 이미 세상에 없었거든요. 7년의 사막 공사가 동아건설에 남긴 건 명성만이 아니었어요. 어마어마한 자금도 함께였습니다. 사막에서 벌어들인 돈으로 이 회사는 한때 재계 10위권까지 치솟았죠. 그런데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갔을까요? 1990년대 국내 아파트와 건축 사업 확장의 연료로 들어갔습니다. 그 확장은 빚을 크게 물고 갔죠. 1997년 외환위기를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멀쩡하던 회사의 자금줄이 한 달 만에 마르던 시기였어요.
동아건설도 유동성이 무너졌습니다. 사막에서 벌어온 돈이 서울의 부동산에 묶여 있었으니까요. 1998년 국내 기업 최초로 워크아웃 대상에 올랐고 2001년 동아그룹은 최종 해체됐습니다. 회사를 쓰러뜨린 건 리비아의 모래폭풍이 아니라 서울의 확장이었습니다. 동아건설이라는 이름 자체는 지금도 남아있어요. 여러 차례 주인이 바뀐 끝에 2016년 SM그룹이 인수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사를 이끌었던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은 2023년 10월 25일 지병으로 별세하셨습니다. 향년 80세였어요. 사막에 강을 만든 시대가 한 인물의 부고와 함께 조용히 저물어간 셈이죠. 그럼 그 수로는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이야기가 다시 무거워집니다. 2011년 리비아 내전 과정에서 나토 공습으로 대수로 관련 시설이 큰 피해를 입었어요. 서방 언론 보도에 따르면 그해 7월 브레가 지역의 관 제조 공장 인근이 타격을 받으며 시설 관계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관이 깨져도 새로 찍어낼 공장 인프라가 훼손된 겁니다. 물길은 살아남았는데 그 물길을 제대로 고칠 여건이 흔들린 셈이죠. 그 뒤로도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무장 세력이 남부의 수로 통제소를 장악해 밸브를 잠가버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식수가 그대로 끊긴 지역이 발생했어요. 물이 무기로 쓰인 겁니다. 만년을 기다린 물이 총구 앞에서 멈춰선 날들이었죠. 계획에 있던 후속 단계 공사는 사실상 중단된 채로 남아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그 통장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물은 채워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수로는 리비아의 물 문제를 영원히 푼 게 아니에요. 시간을 산 겁니다. 그 시간 안에 다른 답을 찾아야 하는 숙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월급이 끊긴 채로 통장 잔고를 헐어쓰는 살림과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리고 여기 2026년 지금 여러분이 들으셔야 할 뉴스가 있습니다. 40여 년 전에 시작된 이 이야기가 지금도 진행 중이거든요. 2001년 동아그룹이 해체된 뒤 리비아 대수로 사업의 한국 측 책임은 대한통운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대한통운은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거쳐 지금은 CJ 대한통운이 됐죠. 2025년 10월 CJ 대한통운이 리비아 정부를 상대로 국제상업회의소, 그러니까 ICC의 국제중재를 신청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리비아 내전으로 10년 넘게 중단된 대수로 공사의 최종 완공 증명서, 이른바 FAC가 발급되지 않아서 예치해놓은 공사 완공 보증금과 이자 약 3,350만 달러를 돌려달라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495억 원 규모예요. 그런데 리비아 대수로청의 대응이 예상 밖이었어요. 2025년 12월 리비아 측이 오히려 반소를 걸어왔습니다. 청구 금액이 무려 26억 9,761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9천억 원이에요. 이유는 대수로의 하자와 보수 비용 명목이었습니다. 20년이 지난 공사물의 유지 보수 책임을 원시공사에 묻겠다는 거죠. 495억 원을 돌려달라 했더니 4조 원을 내놓으라는 반격이 돌아온 겁니다. 규모 차이가 80배예요. CJ 대한통운은 리비아 측의 청구가 부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완공된 지 20년이 지난 시설의 하자를 지금 묻는 건 기존 합의와 배치된다는 거죠. 또 ICC의 관할권과 절차 문제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6년 6월 리비아 대수로청이 반소 절차를 위한 예납금 30만 유로, 우리 돈 약 5억 2천만 원을 실제로 납부했습니다. 중재 절차가 본격적으로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CJ 대한통운은 이 소송을 알리는 과정에서 지연 공시 문제로 한국거래소로부터 8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회사 입장에서도 껄끄러운 잠재 리스크로 부상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중재의 최종 결과가 언제 나올지, 어느 쪽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분명한 건 1983년에 시작된 이 사막의 이야기가 여전히 끝나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여기서 짚고 갈 대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 공사를 발주했던 카다피는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그는 40년 넘게 리비아를 통치하며 반대파를 잔혹하게 탄압했고 2011년 시민 봉기 과정에서 축출됐습니다. 공사를 해낸 기술의 성취와 그 공사를 시킨 사람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별개입니다. 성취를 이야기하자고 발주자를 미화할 이유는 없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읽으실지는 각자의 몫입니다. 자, 그럼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남긴 건 뭘까요? 그 사이 한국의 해외 건설 누적 수준은 1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조 달러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 정부 1년 예산의 2배가 훌쩍 넘는 돈을 한국 건설사들이 해외 현장에서 벌어온 겁니다.
해외 건설 60주년을 기념한 대국민 투표에서 이 리비아 대수로 공사는 해외 건설 10대 프로젝트에 선정돼 명예의 전당에 올랐습니다. 1조 달러라는 장부의 첫 장 가까이에 이 사막이 적혀 있는 셈이에요. 이게 왜 우리 이야기냐면요. 요즘 뉴스에 나오는 중동 수주 소식들이 전부 이 계보 위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의 네옴시티도, UAE의 원전도, 카타르의 LNG 프로젝트도 마찬가지예요. 낯선 나라의 발주처가 한국 회사에 도장을 찍어주는 그 순간 그 신용은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거든요. 40여 년 전 사막의 폭포가 만들어낸 신용이 세대를 넘어 쌓인 결과입니다. 물론 산업 전망과 개별 회사의 주가는 다른 이야기이고 투자 판단은 각자의 몫입니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 볼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트리폴리의 어느 집에서는 수도꼭지가 열립니다. 그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은 만년 전 사하라가 초원이던 시절에 내린 빗물